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아내와는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었고, 아내도 저의 일에 크게 터치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 이해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이상할 정도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평소 말도 많이 없고 표현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하루 고생했다며 따뜻한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좀 낯설기는 했지만, 아내도 나이를 먹어가니 조금 변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정성스러운 모습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다 보니 몇 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100kg 정도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갑자기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냐는 말뿐이었고,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그날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술을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살도 많이 찌고 요즘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내는 아는 지인이 요번에 병원을 개업하는 의사가 있다고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왔는데, 간 수치도 높고 공복 혈당도 높아서 지금 당장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였었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몸이 망가질 거라는 결과가 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금주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회사 회식도 있고 모임도 있기도 해서 갑자기 술을 아예 끊는다는 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나름 절제를 하면서 술을 줄이고 있었는데, 그때쯤부터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친오빠 지인 중에 철수 아저씨라고 산에서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폐암 말기라 산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셨는데 지금은 다시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여보도 잠깐 산으로 들어가서 지내보는 거 어때?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기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아내에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지금 일이 문제야? 일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고, 여보 상태 나빠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내의 반응에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매일 같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얼마 뒤 산에서 살고 있다는 철수 아저씨라는 분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저는 그분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좀 흔들렸습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며칠을 고민하다 아내에게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좋아하며 진짜 잘 생각했어. 나는 신경 쓰지 마. 답답하다고 중간에 내려온다고 하지 말고 적응할 때까지 버텨봐. 저는 다음날 회사에 말하고 약 한 달간 인수인계를 하고 난 뒤 산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점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수 아저씨는 저를 잡아주었고 저도 모르게 철수 아저씨를 의지하면서 산에서의 생활을 견뎠습니다. 아내는 가끔씩 찾아와 반찬거리나 옷들을 챙겨다 주었고 어쩌다 보니 약 1년 동안
집에 내려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부고 문자를 받았고 저는 장례식장을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와 1년 만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장례식장에 갈 준비를 다하고 신발을 꺼내려고 신발장을 열었는데 낯선 운동화 몇 켤레가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의 운동화처럼 사이즈가 크더군요. 제 운동화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 운동화 누구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거 우리 오빠가 며칠 전에 집에 왔었는데 내가 그때 운동화 세탁을 맡긴다고 하니까 자기 것도 맡겨달라고 해서 두고 가라고 했어. 근데 바쁜지 안 찾아가네. 형님이 결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굳이 저희 아내에게 운동화 세탁을 맡긴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을 나와 장례식장에 가기 전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무슨 말이냐며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정확한 물증을 잡으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생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수 아저씨가 언성을 높이며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얼핏 듣기로 돈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철수 아저씨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철수 아저씨께선 아니라고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조만간 집으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께선 1년이면 오래 있었다며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뜸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뜸을 들이다 결국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의 아내에게 돈을 받고 산에서 1년 동안 저를 감시하며 집에 못 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약속된 1년이 지나고 철수 아저씨는 아내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아내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났다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내려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방 침대에 다른 남자와 아내가 누워있는 모습이었고 아내는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왔어? 식탁에 서류 놔두었으니 시간 끌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했으면 제가 노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고 제가 봤을 땐 그냥 저는 오래 만나 지겹고 다른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싶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를 산으로 보내놓고 아내는 집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가 차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도 이런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들 것 같아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게 무너졌고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친절이 정말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숨긴 연기였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랑을 증명해주는 숫자가 아니었고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심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다던 말들, 건강을 걱정한다던 행동들 모두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지옥 같은 1년을 견딘 끝에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고 거짓 속에 갇혀있던 삶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 쉽지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임당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과거를 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억도 아프지 않은 추억이 되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삶을 다시 걸어가 봅니다.